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1대4 인연을 위해서 1대4 인연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열반에 드신 모든 것이 1대4 인연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태어났냐 했을 때 1대4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오른쪽 어깨를 누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1대4 인연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자를 먹는 이유는 왜 먹죠? 네, 여러 가지 자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1대4 인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강의 듣는 것도 1대4 인연. 여러분들은 왜 결혼했냐? 1대4 인연이 있어서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고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를 하고 밥을 먹고 어딜 다니는 것들도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든 일체 공간에서 1대4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시간을 다 쓰고 공간을 다 쓰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마다 좋은 날, 그리고 순간을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그랬을 때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돼야지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최고로 훌륭한, 지금 이 순간이 최고로 훌륭한 순간이 되는 나의 가장 찬란한 삶의 순간은 어느 때다? 바로 지금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일생을 5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나의 가장 찬란한 시간, 자랑할 만한 시간이잖아. 찬란한 시간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정말인가요? 여러분들이 찬란한 순간이 있었잖아. 돈을 많이 벌을 때, 자식을 낳을 때, 결혼을 할 때, 어디에 뭐 여행을 어디 갔을 때, 누구한테 뭐 인정을 받았을 때 등등의 잊혀지지 않은 그런 순간이 한 번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다 제쳐두고 바로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이 순간을 살아야 되겠죠. 순간에 정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을 정진하는 시간으로 정진하는 수.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남무아미타불 이게 쭉 나무라다란다라야 나무하려 이 한 틈도 주지 않고 내가 집중해서 사마타행을 쭉 이렇게 하면 이 순간은 그 어느 순간 뭐에 비견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은 순간, 가장 훌륭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저녁에 이 한적한 피자 먹는 이 순간이 가장 최상의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순간을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20대에도 깨어있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가장 찬란한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때는 정말 잊을 수 없어라는 그 순간조차도 정진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별거 아닌 평범한 일상에 12월 9일인가요? 12월 10일? 평범한 이 순간에 아무것도 무슨 사건도 있지 않아. 그렇지만 이 순간이 최고야 하는 것은 바로 정진을 하면 오늘도 최고의 순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자기 직전에 집에 가서 돌아갈 때 운전하고 또는 차 타고 집에 돌아갈 때도 그 순간이 최고일 수가 있어요. 정진하면. 누워서 잠자기 전에가 최고일 수도 있죠. 정진하면. 아침에 일어나 눈 딱 떴는데 나무아미타불 나무라다나 딱 되는 거야. 최고의 순간. 내가 내 스스로를 찾아갈 수 있는, 찾아가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최고의 순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중생을 조복하려고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내요. 오른쪽 옆구를 누르시니 마치 병든 사람 같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석보살의 부처님께 여쭈었는데요. 세존시절에는 모든 병환을
면하였으므로 걱정과 고통이 소멸되어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부처님 딱 누웠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족보살 하는 말이, 부처님 모든 고통, 병환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고통이 없으십니다.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아니, 아파서 누웠는데 이런 말을 하시네. 계속해서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들은 네 가지 독한 화살이 있어 병의 원인이 된다니. 네 가지 독한 화살이 있어요. 세 가지 독한 화살은 뭐예요? 세 가지 독한 화살은 탐, 진, 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다네? 교만. 근데 가만 보면 이 탐, 진, 치, 교만 중에 왕은 뭘까? 생각해 보면 교만으로 인해서 탐욕이 더 깊어지고 커지고, 교만으로 인해서 화가 나, 교만으로 인해서 어리석어져. 이게 가만 보면 이 교만, 이 아만이라고 그러죠? 아만. 우리가 왜 욕심이 나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 내가 있으니까 화가 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교만이 제일 우리를 괴롭히고, 모든 그 고통과 윤회의 원인은 아만, 교만, 아상. 교만은 아상이죠. 아상인 것 같다. 아상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있으니까요. 병이 원인이 있으면 병이 생기나니 애정과 열기로 생기는 폐병, 상기되어 구토하는 병, 피부가 근질근질하는 것, 가슴이 답답한 것, 이질, 재채기, 트림, 오줌 솟대 눈병, 기병, 배가 부르는 등 거북스러운 것. 여기에 병의 이제 증상에 대해서 쭉 이제 하나하나 나열을 해요. 이런 것이 나열되다 보니까 경전의 양이 되게 많아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은, 경전은 독송용이거든요. 한 번 읽고 치우는 게 아니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독송해요. 왜 경전을 독송을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럴까요? 경전은 진공청소기와 같다. 금강경이 진공청소기야. 금강경 한 번 또 독송하면 나의 108번뇌를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빨아들여요. 저 이렇게 많은 넓은 5,000평 되는 공간을 요만한 진공청소기로 쭉 빨아들여 가고 있어. 근데 다 돌고 나니까 처음 시작했던 것 아직도 다시 또 먼지가 쌓였네.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는 게 이제 수행이에요. 어마무시한 넓은 공간을 진공청소기 조그마한 거 하나로 빨아들이다 보니까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경전 독송은 그래서 그 진공청소기처럼 내 번뇌를, 탐욕과 성내, 어리석음과 아상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렇게 빨아들이는 아상과 번뇌를 빨아들일 때 그냥 독송만 가지고도 빨아들이냐, 그런 것도 있지만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법이나 자지장경에 보면 지옥 얘기를 쭉 어느 지옥 무슨 지옥 다 열거를 하고, 또 여기 멸방경에는 병에 대해서 다 증상에 다 열거를 해요. 그 하나하나를 걸려가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그런 하나하나의 업을 소멸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토하는 병, 이것들을 소멸하고, 피부가 근질근질하는 병 소멸하고, 가슴이 답답한 거, 이질, 재채기, 트럼, 오줌 솟대, 눈병, 기병, 배가 부르는 이런 것들도 다 소멸시키고, 또 전광증, 이게 미친 증세죠. 소갈증, 귀신이 짚히는 등. 이게 미친 증세는 참 때에 따라서 좀 다르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우리 윤고사님이 경자년생이거든요. 그리고 무자월이고 태어난 날이 경진이래요. 개미신데, 이게 보면 자자 한밤중에 계신 분이야. 자는 자시를 말하는 거야. 한밤중 자고 계셔야 돼. 이것이 진하고 이게 합이 돼서 자진합이 돼요. 이 진이란 것은 묘라고 해서 이 자를 여기다 묻어요. 자도 지금 자야 되는 건데, 이 자가 내한테 와서, 경진은 다 자신이거든요. 태어난 날은 다 자신이에요.
요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묘에 들어가서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다 묻어버려. 게다가 이번에가 진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이라는 이분께서는 너무 한밤중에 또 이렇게 미진, 무 이렇게 하면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소문에는 이분께서 검찰을 하실 때 압수수색도 날짜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셨대. 그날 해야지 태기를 잘해서 압수수색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심리가 뭐냐면 불안증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와서 결혼 날짜 태기해달라고, 이사 날짜 태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마장이 없어야 되는데, 나쁜 일 없어야 되는데, 태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점지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자진 하고 있으니, 요거를 이제, 이거 생각인데요? 생각을 광명정대하게 헌법 정신에 맞게 고치면 돼. 자기 자신을 자기 개발을 하면 오히려 뛰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잘한 사람, 누구를 칭찬하면 좀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이재명을 보면 계묘생인데 여기도 자월이야. 똑같이 자월. 같이 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갑자구나. 갑자고 을류일에 태어났어요. 을류일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인데, 똑같은 자인데, 이 똑같은 이 생각이거든요. 요 분도 전략가야, 전략가. 생각하면 머리 굴리는 거는 요 분이나 막상막하요. 둘 다 앉아가지고 머리가 한 5수, 6수 앞을 내다보고 살아. 보면 둘 다. 그런데 요 다른 것은 뭐겠어요? 요 사람은 헌법을 법학자만큼이나 많이 그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책도 많이 읽고 강연도 많이, 본인도 이제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해도 그 연설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 어디서 책 교본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학문의 깊이가 깊다. 시도 때도 없이 늘 공부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증, 편인이거든요. 편인이면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고 막 그래요. 불안과 걱정을 확신으로 바꾼 사람. 많은 데이터를, 많은 것을 연구해가면서, 근데 여기는 이분께서는 생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생각을 단련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내지르는 사람. 요게 내지르는 거거든요. 내지르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해버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요 분도 말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요 분은 1시간 중에 국무회의를 하면 1시간을 하면 59분은 본인이 혼자 다 말씀하신대. 소문에.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두 분 다 선생님 같은 기질이 있어요. 가르치려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 어쨌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제일 무서워. 이건 진짜 무서운 거야. 이게. 나도 경금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경금이라는 것은 무기를 하나 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살지기라고 그래. 숙살지기. 경금 하나가 검 하나야. 쌍검을 차고 있잖아. 쌍검을 차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게다가 자자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자. 그래서 이게 여기 전광증이지. 전광증인 것 같다. 혼란스러워서 생각을 하다가 뭔가 이제 그래서 요분은 많이 보는 유튜브가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본다더라는 소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그쪽으로 많이 흐르신 거야. 요번에도 이제 계엄을 선포하면서 군대를 3군데 보냈다 했거든요. 군대를 3군데 보낸 게 국회로 보내고, 그 다음에 선관위를 보내고, 그 다음에 겸손방송국, 이제 여론조사 꽃이 있는
세 군데를 보냈다고 했어. 이 이유가 뭐냐면 정광훈 목사 영향이 커요. 정광훈 목사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이렇게 광화문에서 법회를 하거든요. 맨날 시국 법회를 매주마다 해. 태극기 법회를 해. 거기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2년이 아니라 지난 총선 이후죠. 총선 이후로 계속 얘기하는 게 부정선거다. 이거 조사해야 된다. 조사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제 무혐의로 끝난 거죠. 조사를 하긴 했어.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요거를 믿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서 거기 그 시국법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올라와서 연단에서 얘기하고 나면 얼마 있다가 장관 되고, 얼마 있다가 어디 뭐 발탁돼서 어디 거기 가서 원장하고 무슨 하고. 너무 대단하셔. 정광훈 목사도 훌륭하셔. 네, 이제 이렇게 세 군데 하는 것은 본래 이것 때문에 계엄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말고 북한. 이거 가지고는 본인들도 계엄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도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북한을 계속 부를 때 가지고 북한에게 계속 뭐 B라도 보내고 뭣도 하고 막 북한에게 선동질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엄포도 많이 하고 북한에게 계속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김정은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김정은이 계속 해하고 나 전쟁할 생각 없다.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말했어. 우리 그거 안 하고 그냥 남한은 남한대로 살고 북한은 북한대로 살자라고 이렇게까지도 말한 게 계속 유도하니까 계속 불을 지피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도발이 있으면 바로 계엄 선포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죠. 근데 그걸 계속 어쨌든 더 해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오물풍선 날리는 그곳을 거기를 폭격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가지고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빨리 이렇게 한 건 뭐냐? 탄핵 때문에 그래요. 탄핵.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들을 하고 있잖아요. 탄핵을 뭐 감사원장 탄핵에 뭐 무슨 검사 탄핵에 계속 탄핵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향하고 있냐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까지 탄핵을 할 거라는 소문이 난 거야. 이제. 근데 우리 윤 고사님께서는 이 충암파 사람들을 국방부 장관도 놓고 무슨 특전사령관도 놓고 어디도 놓고 해서 계엄을 할 수 있는 이제 전두환에 했던 그 계엄을 그대로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보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전두환의 방식을 그대로 이제 이번에 계엄에 그 방식을 그대로 썼대요. 근데 이제 그건 40 때잖아. 전두환 때는 계엄을 할 수가 있는 헌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공화국, 6공화국이지 않습니까? 6공화국에는 전두환의 그것 때문에 우리 헌법에는 탄핵을 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장치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때 4공화국 때 전두환 했던 그대로 그걸 가져와가지고 탄핵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적용이 이제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 몇 명의 사령관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몇 사람을 만들어 놨어. 근데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잖아. 그러니까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론 조작했다, 선거 조작했다, 부정선거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아주 빛나는 시민 의식이죠. 시민들이 탄핵 발표하자마자 국회로 택시 타고 국회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탄핵을 하려면, 계엄을 하려면 일단은 통신을 장악해야 되잖아. 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나도 그렇게. 이 통신이, 저도 계속 라이브 봤어요. 주진우 라이브, MBC 라이브 계속 현 상황이 전 세계에 그냥 다 보여지게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군인 투입돼서 뭘 어떻게 하게, 시민들 잔뜩 있어서 시민들 막았지.
통신 열려 있지. 그리고 태기를 너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태기를 잘못해가지고. 아니 무슨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요?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때를 태기를 하면 어떻게 해? 주말에 국회의원들 지방에 다 내려갔을 때 해야지. 바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태기를 하긴 하셨는데 국회 상황을 모르고 길이를 선택한 거야. 근데 길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날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게 요즘에는 태길이라는 게 약간 의미가 없어요. 태길이라는 것이 어떤 날을 선택하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결혼을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진행이 돼. 근데 어떤 날은 시비하는 사람이 생겨 와가지고 땡깡 놓는 사람이 조금씩 있어. 근데 뭐 조금씩 있으면 또 어때요? 또 어떤 날은 문서가 날라와서 문서가 걸려 막 자꾸. 또 어떤 때는 주최 측에서 와가지고 자꾸 뭐 시비를 걸고 아닌데 저 가는데 체크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정도가 좀 있으면 어때? 태길해가지고 생기는 요즘에 문제는 그런 것들이에요. 평화 시대에는 이 태길이라는 게 약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말한 그 정도거든요. 만약에 평화 시대가 아니라 독재 시대다. 이러면 태길이 아주 중요해져요. 독재 시대 그렇잖아요. 지나가던 공산당이 총 들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올 수 있잖아. 겁제일에 태길을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독재자가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왔다가 이상하게 지금 이 시국에 춤추고 노래? 니들 다 죽었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란의 시대에는 태길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평화 시대에는 태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런 거는 정말 태길보다는 국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민들의 빛나는 그리고 이미 국회의원들이 또 똑똑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국회의원들일 걸 지금 현재 우리 국회 제가 민주당 자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지형이 지금 민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80년대 90년대 다시 운동권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똑똑한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그 세대거든요. 어떤 그 상황에서 바로바로 어떤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지형들이 국민의힘 지형은 그 뭘 잘못해도 기소가 전혀 안 되질 않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냥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들어와가지고 뭘 해먹는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이쪽의 사람들은 뭘 조금만 조금만 써도 바로 기소되고 바로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또 뭐 표창장 뭐 잘못 만들었다고 4년 동안 복역하고 뭐 조금 약간 흠집만 좀 내도 바로바로 이제 되는 이런 지형에 있는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이 엄청 뛰어나요. 그 이번에 그런 계엄 있자마자 전부 다 이제 일사불란하게 국회로 향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뭐죠? 상설특검 만들어가지고 이제 통과됐잖아요. 상설특검 통과시켰잖아요. 일을 엄청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 그러니까 윤석열도 골치 아팠을 거야. 윤석열도 너무 골치 아픈 거야. 왜냐하면 맨날 탄핵이다. 맨날 특검이다. 계속 해야 되고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야당에서도 정부 여당과 타협해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좀 서로 나눠 먹을 거 나눠 먹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얄짤없이 계속 해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미쳐서 계엄을 선택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회 여당도 이제 여기 김상욱 의원이 있잖아. 본인들 반대하겠다고 탄핵 찬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배현진 의원도 그 투표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김상욱 의원이 하는 말이 나랑 비슷한 의원들이 많다.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점점 깨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상설특검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정부 여당의 추경 의원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도 상설특검에
부역자로 지금 돼 있고 내란 수괴자로 대통령을 이제 바로 직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설특검이 바로 진행이 되면 며칠 있으면 어쩌면 우리 윤 거사님은 감옥에 지금 체포당할 수 있는 그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체포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탄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탄핵이 돼야지 임무가 정지되는데 체포당했다고 정지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쨌든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타격은 너무 크다. 경제적 타격이 어마무시하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만큼 쌓아놨던 이 군사 정권 이후로 40년 동안 쌓아놨던 이것들이 한 방에 푹 떨어지는 이 결과가 돼서 주가 지수도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지금 그렇고 외교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하겠다는 사람들도 다 취소하고 또 대기업에 보면 VIP들 와가지고 서로 이제 회의하고 뭐 바이어 들어와서 뭘 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취소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교적 상황에서도 우리가 타격이 크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타격이 크다. 우리가 여행 금지 국가, 여행 주의 국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경제가 한번 탁 꼬라박은 충격은 헤어나기 어려울 텐데 이제 무디스나 S&P 같은 이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도 좀 지켜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빨리 이제 이것이 해결되면 다시 이제 회복해서 신용 평가 이런 것들도 좋아져야 될 텐데 이게 좀 하루라도 더 늦춰지면 국가 경쟁력이 매우 나빠지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자본 유출이 심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이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빠져나가는 돈들이 지금 빠져나간 거는 유동적인 것들을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박아놓고 있는 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식은 한 50% 정도는 그냥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 중에 한 10%는 넣었다 뺐다 하는 조정 이런 거고 근데 넣었다 뺐다 하는 것들은 지금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거의 다 빼갔어. 근데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 박아놓고 있는 돈들, 투자했던 돈들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놓고 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기업이 채권 발행들을 해요. 삼성전자는 한 4, 5%, 3, 4% 이렇게 채권 발행해가지고 하고 다른 SK 이런 기업들도 한 4% 좀 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 발행해가지고 우리 똑똑한 이제 그 투자자들은 그런 채권들을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해요. 주식은 너무 위험하고 예금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기업의 채권들을 사. 그러면 기업의 채권은 좀 많으면 6%대가 있고 좀 적으면 안전한 건 이제 3, 4%대 이렇게 하니까 예금보다 훨씬 이로워요. 그 기업의 채권이. 근데 하이힐드 채권처럼 9%, 10% 되는 거는 위험해서 언제나 이것이 기업이 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일부 투자자들은 야 9% 채권이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야호 하면서 이렇게 소액으로 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평가가 하락이 되면 그러면 3%, 4%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7%, 6%, 7% 이렇게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이제 이익이 엄청 줄게 되고 기업의 이익이 줄면 그럼 고용을 더 할 수가 없고 심지어 고용을 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 나가라고 자르야 되는 그 희망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국내 투자를 대기업에서 몇 년 동안 하지 않았거든요. 젊은이들이 지금 일할 자리가 없고 하고 싶은 일할 자리가 대기업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는 게 투자를 안 하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전부 다 미국에 투자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계엄까지 생기니까 경제적 타격은 이거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어쨌든 빨리 해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아니 그 윤 거사는 탄핵을 오죽하면 탄핵을 했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죽하면 그 야당의 사람들이 얼마나 맨날 탄핵이다 뭐하다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심하게 너무 하니까 그리고 이 경제를 다 나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전에 그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다 폭망한 것 때문에 지금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어렵게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서 지금 못하는 거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 그 말은 이제 맞는 말이냐고 좀 생각을 좀 해보라고 우리 이쪽에서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목욕탕이고 어디고 다 가면 다 이렇게 우리 경상도 이쪽 지역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재명은 죽일 놈이고 문정부에서 정말 잘못한 걸 넘겨줬고 그걸 일으키려고 하는데 외국에 가서 뭐 또 계약도 해오고 뭐 또 열심히 해오는데 왜 야당에서는 저렇게 발목만 잡냐고 막 그러는데 유능한 정권이면 야당에서 발목 잡든 뭐 하든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남 탓을 자꾸 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 총을 들고 저 잡아 쳐넣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자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지시를 했대. 150명 이상 두면 안 된다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서 어디다 넣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군에 이제 군인들이 계속해서 양심 선언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뭐 심한 말을 하거나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렇게 심한 걸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대운이 갑오 대운이거든요. 우리 윤 거사님의 대운은 너무 좋아요. 이 오대운이 관이에요. 관에서 지켜주는 대운이에요. 관에서 지켜주는 대운에서는 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검찰들이 공무원들이 다 계속해서 지켜줬거든요. 근데 이제 66세, 67세가 되면 을미대운으로 돼요. 근데 올해가 그런 때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해에 12월 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운도 너무 이 사주라는 게 신기해 보면 너무 잘 맞아.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정도까지 안 해도 이렇게. 근데 이게 그 계엄 같은 거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오하고 미로 넘어가도 완전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엄은 이거는 완전 너무 거대한 거라서 이거는 용서가 될 수 없는. 그래서 검찰도 이제 손절해서 검찰에도 지금 이제 수사를 엄청 빠르게 하고 있죠. 우리 국힘만 제일 늦어. 국힘만 제일 늦고 검찰도 지금 엄청 수사를 빨리 진행하고 있고 경찰도 엄청 빨리 수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도 지금 세 군데에서 지금 눈을 벌겋게 뜨고 우리가 먼저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 또 이제 특검까지 만들어졌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신용도가 조금 회복돼 가는 느낌을.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랐나? 오늘 주가가 오른 거는 이제 그 연기금 등의 한국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이제 지금 대단히 몇십조를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채권도 사고 또 행안펀드 이래가지고 주식이 너무 내렸으니까 이것들 오늘 많이 사준 거야.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냐 또 아니면 더 떨어지냐 이런 것들은 더 봐야 되지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한국은행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이 탄핵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시장에 이렇게 하면
인플레가 유발이 되고 이 시장이 결코 좋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예전 같으면 돈 이만큼 풀면 한 6개월 지나면 이것이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 했어. 몇 달 지나면 이 푼 것이 효과가 나타나서 별로 부정적이라고 그러는데 좀 더 빨리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37페이지 눈병, 기병, 배가 부르는 뭐 여러 가지 병을 세존께서 모두 소멸하셨는데 무슨 연고로 오늘 문수보살에게 유축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등이 아프니 너희들이 대중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라 하십니까? 두 가지 인연으로 병고가 없어지나니 하나는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며 또 하나는 병자에게 의학을 보시함입니다. 이제 병고가 없어지는 이유가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병자에게 의학을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건 이제 마음이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요. 그리고 의학을 보시하는 것은 실물로, 현물로 공양을 올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데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소고기 사줄게요. 이러면 이제 마음이 열리잖아요. 실제로 물건이 오고 가야 되지 않겠나요? 열애께서는 지난 세상 한량없는 만화급 전부터 보살행을 닦으면서 사랑하는 말로 중생을 이익하여 괴롭히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병자에게는 가지가지 의학을 보시하셨다는데 어찌하여 오늘 병이 있다 하십니까?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병이 있으면 앉았다가 누웠다 하면서 한 곳에 편안히 있지 못하며 혹은 음식을 찾으며 권속도를 시켜 살림살이를 보살피라 하는데 열애께서는 속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부처님이니까 잠자코 누우시고는 아니 제자나 성분들에게 지게바람을 선정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수행하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왜 안 가르치시냐. 무슨 인연으로 깊고 묘한 대승경전을 왜 말씀 안 하시냐. 속세 사람들도 병나무 할 일을 다 하는데 왜 부처님은 뭐 그런 걸 안 하시고 중생제도를 안 하시고 그냥 누워만 계시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가속보살이 좀 징한 거다. 좀 약간 제자가 스승이 아프면 아프십니까 하고 병문 하나 하면 되는데 그렇게 누워 계시면 아니대. 그럼 부처님이 아니세요. 그러지 마세요. 법문도 하시고 할 일을 하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애께서 어찌하여 한량없는 방편으로 대가섭이나 사람 중에 코끼리는 여러 보살들에게 가르치시오. 안욕따라 삼막산을 비해서 태전치 못하게 하지 않으며 무슨 까닭으로 나쁜 비구를 다스려 부정한 물건을 받아두지 않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할 일을 누워만 계시고 제주께서는 진실로 병이 없으신데 어찌하여 잠잠고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좀. 모든 보살들은 병자에게 의학을 보시한 인연으로 얻게 되는 성구를 모두 중생에게 보시하여 온갖 것을 아는 지혜로 회양하며 중생들의 번뇌의 장애와 어부의 장애, 과보의 장애를 제거합니다. 번뇌의 장애라 함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분노, 얽매이는 분노, 덮는 번뇌, 시끄러움, 질투, 인욕, 성냄, 간탐, 간사, 아첨,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과 거만 이런 번뇌들이죠. 뭐 이렇게 남과 같지 못하다는 거만. 남과 같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남과 같지 못하네. 이런 것들도 이제 거만이라는 거예요. 높다는 것만, 내가 너보다 더 높다는 이게 증상만이죠. 그리고 아만, 나쁜 것을 믿는 거만. 나쁜 것을 믿는 것도 거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교만과 방해라고 잘난 체하며 믿게 보고 다투고 옳지 않게 살고 아양 부리고 거룩한 채 하면서 이익을 구하며 나쁘게 구하고 많이 구하며 공경함이 없고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면로 나쁜 동물을 가까이 하고 이익을 탐하여 만족함이 없으며 얽힌 것을 풀지 못하고 나쁜 욕망을 구하고 나쁜 탐욕을 내며 몸이 있다는 소견, 실물이 있다는 소견, 실물이 없다는 소견과 기지개 켜고 졸기를 좋아하며 하품하고 즐거운 생각이 없으며 음식에 탐을 내고 생각이 흐름멍텅하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옳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가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은 여기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하는 생각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안 하려면 일단은 겸손도 해야 되지만 내가 번뇌를 다 없애야 되는 자비심을 통한 지혜 이런 걸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앞에서 스님이 누구 보살만 계속 칭찬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북하겠어. 또 누굴 칭찬하고 세 사람 다섯 사람만 칭찬해봐. 스님 그 다음에 나 할 것 같은데 안 하시지? 그 기분이 거북하고 막 그래. 다 이름을 불러주는데 나만 쏙 빠져봐.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게 그 마음이 넓은 사람도 그게 기분이 좀 찝찝하니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은 세상에 살면서 많잖아요, 보면. 누구는 돈을 펑펑 쓰고 있는데 내 주머니는 하나도 없어. 그럼 자괴감에 빠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막 그래, 뭐 이런 역시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여기 나온 여러 가지 번뇌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자비심으로, 지혜로 이걸로 다스려지지가 잘 않아요.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거라서 늘 자비심을 내자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진을 하는 거예요. 나무 관세음보살 정진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칭찬을 해도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쭉 하고, 누가 나를 뭐 이렇게 모욕하더라도 무시하더라도 나무 아미타불 무슨 마음이 일어날 거, 화나는 마음이 딱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나무 아미타불로 팍 잠재우고, 누가 날 칭찬하면 의시되는 이런 거 나무 아미타불로 탁 죽이고, 그래서 내가 이리 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눠도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이게 정진의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화강을 걸을 때도 또 산에 등산을 할 때도 나무 아미타불 나무라다나다라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가면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탁 되고 뭐 이럴 때도 굳이 이어폰 끼고 아니면 무슨 뽕짝 듣고 이렇게 다닐 필요 없어. 보면 이렇게 이명웅 이런 거 듣고 다니지 말고 옛날 조용필 노래 이런 거나 좋아하고 막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음악을 왜 들어요? 그러면 기분 좋으려고요, 심심하고요,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은 번뇌를 더 유발하는 것들이니까 나무 아미타불 쭉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을 집중해서 하면 마음이 오히려 더 평온해지고, 그리고 내가 번뇌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훨씬 더 강해져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이런 번뇌들이 이 욕망을 구하고 나쁜 탐욕을 내는 그 나쁜 탐욕이 일어나면 즉시 나무 아미타불. 몸이 있다는 소견, 실물이 있다는 소견, 실물이 없다는 소견, 저 강아지 예쁘다, 뭐하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저 태화강에 뭐 어쩌고 이게 더럽다 할 생각 없고, 아니 그 계엄령이 일어났으면 일어난 거지. 그냥 일어나서 빨리 용거사님 빨리 그 탄핵되고 빨리 감옥 가고 처벌받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지. 1시간 내에 그 생각하고 있어. 1시간 내에 이 탄핵이 하면서 이 경제가 내 주식이 내려가는 자꾸 이 생각하고 있으면 1시간 2시간 내에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있으면 이러면 그러지 말고 그 생각은 잠깐 하고 나무 이걸 더 많이 하면 그게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다스럽고 눈가기가 암두나 헛소리가 많고 등등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장애, 과보의 장애라면 지옥 가기 축생에 태어나서 바른 법을 비방하는 것과 일천제들의 과보를 장애해야 합니다. 시간 됐네요? 네, 시간 됐습니다. 네. 사홍서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